양귀비꽃이 예쁘다. 참 예쁘다. 양귀비꽃이 예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서부 시간으로 아침 9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미국 뉴스를 스트레이트 뉴스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에는 위켄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 주일에 있었던 그 뉴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특히 이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 시간에는 항상 요즘에는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뉴스가 또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뉴스들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식품의약국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예상했었던 대로 굉장히 실업률이 크게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유럽과 그 미국에서 경제 문제를 그 실업률을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제 살짝밖에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그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 밖에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미국의 굉장히 많은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주에서 사무실에도 출근을 하게 되고 곧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스티븐 한 그 식품의약국장이 어제부터 자가격리 들어간다고 모든 식품의약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죠. 최근에 나와 접촉한 사람이 양성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또 행운이지만 금방 저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고 테스트를 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안전하길 바라고 또 식품의약국의 모든 직원들과 가족들도 안전하길 바랍니다. 저는 2주일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집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식품의약국장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메일은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최근에 접촉했었던 사람이 양성 반응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 그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부통령의 그 수석 대변인, 탑 대변인인 KT 밀러라고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스티브 한 식품의약국장이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을 부통령과 함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방문을 할 때의 명단까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부통령의 대변인은 거의 출장도 가고 부통령과 자주 만나죠. 어제도 이제 아이오와 방문이 연기됐다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만 그 아이오와주의 부통령 방문에 동행하기 전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 비행기에 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 방문 당시에는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장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양성 판정이라고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통령의 탑 대변인인 KT 밀러와도 연관이 되는지 그럴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의약국장은 부통령이나 대통령과는 달리 부통령과 대통령은 하루 차이를 두고 대통령의 온갖 시중을 두는 발레이 그리고 이제 부통령의 탑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본인은 식품의약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에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격리한다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케이트 밀러 부통령의 탑 대변인이
양성 반응을 받은 것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제일 먼저 CNN과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지만 CNN과 블룸버그가 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고요. 이름을 알면서도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 대통령의 발레이, 그 해군 엘리트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일부러 이제 밝히지 않는 건데,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다가 KT는 뭐 좋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 부통령의 시니어 참모고 웨스트윙에서 일하는 사람이 KT가 누가 있지 하고 봤더니 KT 밀러 부통령의 탑 대변인인 겁니다. 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28살밖에 안 됐고요. 남편이 그 스티븐 밀러라고 미국에서 어떤 분이 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notorious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악명 높은이라고 이민자 사회에서는 스티븐 밀러를 상당히 notorious ma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민에 관한 온갖 강경한 것을 다 지금 34살입니다. 스티븐 밀러가 만들었죠. 대통령의 연설도 자주 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간 젊은이고 이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죠. 어나더 백인 우월주의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그전에는 엘라바마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었고요. 제프 세션스의 보좌관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통령의 탑 자문으로서 제일 처음에 여행금지, 종교에 의한이 아니라고 하지만 종교에 의한 것, 그리고 뭐 난민도 금지하고 가족들, 어린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 놓고 아직도 그 아이들 엄마 찾아가지 못한, 아빠 찾아가지 못한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otorious라고, 전 notorious 하면 notorious라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뭔가 영화 제목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요. 생각이 자꾸 납니다. Notorious Man인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입니다. 2월 달에 결혼할 때 대통령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스티븐 밀러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KT 밀러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스티븐 밀러도 어제 당연히 이제 다시 테스트를 했을 테고요. 스티븐 밀러는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KT 밀러 자신도 그 대통령의 가족들과 이방카라든가 자레드 쿠슈너라든가 자주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티브 베넌이라는 백악관의 탑 수석 전략가, 이 사람이야말로 극우적인 미국을 하얗게 만들려던 사람. 그러나 뭐 시사주간지 타임 같은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데는 스티븐 밀러가 없었으면 못 됐어.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등등 하다가 이제 백악관에서 뭐 결국은 쫓겨나고 밀려나고 만 것이지만 이 사람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그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든지 악감정을 갖고 있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미국을 하얗게 극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티브 베넌이 쫓겨나고 나서 스티븐 밀러라는 대통령의 자문이며 그리고 와이프가 부통령의 탑 대변인인 스티븐 밀러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고 대통령 사위 이방카하고 그 자레드 쿠슈너하고 잘 맞아요. 지난번에 쫓겨난 스티브 베너는 잘 안 맞아서 사위가 싫어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 가족들과 딸, 사위들과 가까이 접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문제고요.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자주 본인 날마다 테스트를 받는다고 했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웨스트 윙에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지금은 그다지 100% 받지는 않았는데 이틀 사이에 대통령의 발레이와 부통령의 탑 대변인이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테스트 받는 것이 강해졌고요. 이 대통령은 굉장히 정말 막 용암이 분출하듯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끝내 본인은 마스크 쓰지 않으면서 본인의 시중을 두는 모든 발레이
에게는 전부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발레이를 제가 시중꾼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보좌관이라고 부르라던가 아니면 뭐 자문이라고 부르라던가 에이드라고 부르라고,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보좌관은 에이드가 따로 있고, 스텝은 그 각 분야별로 스텝이라는 그 명칭의 포지션이 따로 있고, 어드바이저도 따로 있고, 그냥 어드바이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이 발레이라는 일은 정말로 예전으로 따지면 유럽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백작의 시종, 아니 왕의 시종. 근데 어떤 때는 그 시종 자체가 백작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모든 것을, 물 가져와라, 커피 가져와라, 밥도 갖다 드리고, 뭐 미리 다 독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도 검사하겠죠. 대통령 빨래도 해주고 다림질도 해주고, 와이프가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것은. 그런 것을 모두 하는 아주 엘리트 군인들, 이번에 양성 반응을 받은 해군의 양성 반응인데, 발레이는. 그래서 발레이라고 따로 우리 발레 파킹 할 때, 그래서 한국의 어떤 매체는 주차 요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발레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뭔가를 하대하느라고 시중꾼이라고 쓴 것은 아니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모든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무실에 2명이 있고 사저에 3명이 있어서 정말로 물 가져와라 하면 금방 대령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보좌관 아닌데 어떻게 보좌관이라고 해요. 스텝은 다 스텝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대통령의 발레이도 마스크를 쓰는데, 대통령은 어제도 지금 아주 중요한 기념식에 오랜만에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갔었어요. 2차 대전 그 유럽이 이긴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싱턴 DC 그 기념비에서 열린 그 헌화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국방장관도 마스크 쓰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만난, 제가 세보니까는 8분이던데요. 8분 가운데 한 분은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거리 두기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쪽 앞줄에 쭉 서 계셨고, 대통령 부부가 이제 제가 있는 이쪽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도 8분 중에 한 분은 휠체어에 그냥 앉아 계셨거든요. 그것은 전승 75주년 기념식입니다. 이분들, 어제 대통령을 만나신 분들이 나이가 가장 젊은 분이 93세, 가장 많으신 분이 100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나이는 뭐 짐작이 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그랬는데 대통령이, 본인은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선거에 그렇게 처음부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마스크 쓰면은,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모양 빠진다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보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뭔가 그 상대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그래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많은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저분들 그 감염 위험, 대통령 아무리 아니라고는 하지만 했더니 대통령의 답변이, 오늘 뭐 바람의 방향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설령 바이러스가 있다 해도 그분들께 날아갈 리가 없다. 내가 그분들을 감염시킬 리가 없다. 바람이, 그 말씀 드리니까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있어요. 아우 시원해요. 정말 조금 햇볕이 많아서 조금 덥다 싶었는데 시원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답변이었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분들이 군 통수권자인 나를 만나고 싶어서 해서 오신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공공장소에서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며칠 전에 간호사의 날, 간호사들과 만났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 이슈 자체가 마스크가 모자란다, 모든 것이 모자란다. 그때는 약간의 거리 두기는 했는데 텔레비전으로 보기에도 6피트는 안 된다는 것이
딱 그 잡혀 있는 그 정도의 거리두기는 아무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 물론 부통령은 메이오 클리닉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와이프도 박스에 나와서 핑계대고 하다가 그게 다 핑계인 것이 드러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설령 네거티브라도 마스크를 썼었어야지 됐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공장에 갔었을 때는 호흡기 공장인가요? 마스크를 썼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하고 똑같은 거죠. 국가의 군통수권자 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부통령이 우리 국가 정책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는 겁니다 하면서 나는 안 씁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게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백인들이 마스크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백인들 가운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들이 상당히 많을 테고 백인 우월주의 의식이 상당히 많은 백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매체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모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롤 모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거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어제 또다시 얘기를 했는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스카프로 쓰고 다닙니다. 주로. 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경제 재개를 쉽게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쓰면 또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도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는 마스크다, 거리두기다 보다는 이제 경제 회생, 경제 리오프닝에 훨씬 포커스를 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더는 나는 못 참겠다, 이제는 못 참겠다, 그냥 단순히 그러시는 분들,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더는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40개 주가 넘는 곳에서 어제부터 미국이 경제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식품의약국이 이제 뭐 테스트하는 기구를 긴급하게 승인을 했는데, 이 테스트는 지금 대통령, 부통령이 받고 있는 15분의 결과 나오는 그것보다도 더 빨리 몇 분 안에 테스트가 나오는 그런 기구랍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뭐 퀴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서 이 경우는 좀 네거티브다, 음성 반응이다 했었을 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뭐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던가 추가 테스트는 필요하대요. 그런데 지금 빨리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빨리 또 생산도 하고 나면은 일주일에 뭐 한 20만 개는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에 오토바이가 야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질주하는 소리로 들리시죠? 좀 무서워요. 오토바이 옆에 지나갈 때마다, 특히 자동차 타고 갈 때는. 그래서 또 하나, 어린이들이 지금 뉴욕에서 어제 방송 끝나고 제가 뉴욕 주지사의 말을 자세히 다시 모니터를 해봤더니 모두 73명 어제까지 뉴욕 병원에서 어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연관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떠한 염증 증세를 일으켜서 3명이 숨졌다고 나오더군요. 영국에서도 14살 소년이 숨졌고요. 해서 어린 아이부터 21살까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고열이 나고 빨갛게 되고 복통이 심각하고요. 설사하고 맥박이 약하고 숨쉬기 힘들고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하고 심장 박동 강해지고 뭐 이런 가와사키 질병과 비슷하기도 하고, 가와사키 질병은 정말 신생아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거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스테로이드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혈관에 정맥 주사를 주기도 하고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을 강화라기보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부모님들은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시되 아이가 이러면 쭉 점검을 해봤더니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된 어린이가 많더라 하는 그 정도 얘기 나왔는데, 이게 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뭐 70몇 케이스가 발생이 됐지만 지금 LA, 뭐 델라웨어 이런 데서도 이 비슷한 증상의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그 일자리와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시죠? 이 부분은요, 지금 그 미국인 가운데서 4월 달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2,050만 명 해서 실업률이 14.7%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실업률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 노동부가 발표를 했어요. 어제 오후에 딱 발표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 65만 명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810만 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720만 명은 이게 역시 임시로 쉰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쉰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사람들이 임시로 이제 고용이 아니다, 내가 고용 상태가 아니다 할 때 뭐 휴가일 때도 있고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녀 양육,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그 810만 명이 그렇게 됐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다른 때는 그 한 달 그 같은 기간에 62만 명인데 지금 81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700 몇십만 명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임시로라도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성이라든가 또 그 소수 인종,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PPP, 그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큰 기업 이런 데가 많이 받고, 뭐 소수 인종들의 이런 그 사업체는 많이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SBA 론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 기간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빨리 해라, 선착순이다 해서 기간을 안 주니까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 뭐 최고의 뭐 회계사와 뭐 변호사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알아서 그냥 딱 선착순으로 했고, 은행과도 연관이 있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사람도, 직업을 잃은 사람도, 그리고 돈을 못 벌어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항상 약한 사람이 더 약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제도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2의 감염 사태가 오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면 다시 그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 하고 예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정도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눠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실업자다 하면은 그 실업수당 자체를 그 회사에서 받아요. 정부에서, 우리는 미국은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고 정부가, 주정부에서 얼만큼, 연방정부에서 얼만큼 주는데 일정 기간 동안, 유럽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회사로 돈을 줘서 회사가 일시 실업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 사람들 해고하지 말라고 미국도 PPP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최대 뭐 약 7,500달러 해서 원래 받던 봉급에 완전 실업이 됐을 경우 60%를 주고요. 오래전에 이 독일은 이제 워낙에 그 제조업이 예전도 지금도 강한 국가이니까 생산력이 그 줄어들면은 이게 좀 불편해서, 그러다 나중에 또 생산을 늘려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정부가 리바운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그 직원들을 조금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정부가 그때는 보조를 해줘서, 직원들은 회사에서 나보고 일을 조금 덜 하라고 그래서 덜 하긴 했지만 정부가 회사에 주는 돈으로 직원은 그전과 똑같이 일은 덜 하더라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쿠어츠 아르바이트 그 얘기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쿠어츠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근무 시간 단축하고 뭐 이러면서도 지원은 받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늘어나서 일을 다시 하게 될 때는 그 보조금 이제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독일은 조금 뭐 실업률이 뭐 9% 정도 뭐 살아남았어요. 웰페어가 강한 거죠. 사회보장 그 제도가 굉장히 강한 것이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독일의 노동부 장관이 미국의 잡지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까지도 뭐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 영국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했어요. 그 한 달에 3,100달러까지로 딱 그 모자를 씌워두고 원래 받던 그 봉급의 그 80%까지는 주는 것, 1년 정도는 주는 것,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 주 정부나 그 각 지역 정부, 뭐 이름은 다르게 부를 수 있겠으나, 그리고 연방 정부가 직접 자영업자에게 주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고, 그리고 아주 그 조직적으로 오래됐으니까요. 미국과는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 뭐 인구도 다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 차원으로 보는 거죠. 유럽 연합 차원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융자를 하는 것도 유럽 연합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실업자의 인원은 원래 4월 중순에 그 유럽인이 한 1,8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점점 늘어났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도 늘어나고 해서 미국의 그 맥킨지사가 예상을 하기로는, 지금 추산을 하기로는 5,900만 명 유럽연합과 지금 현재 영국이 일자리를 얻고 위험하고 하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5,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하는 사람의 40%가 정부 보조를 받고 있고, 스페인 지금 힘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실업률이 한 13%는 되는데 20% 될 것이라고 하고, 독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체에서는 5.2%,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어떤 매체에서는 5.4%라고 보고, 지금은 실업률이 5.9%, 0.5%밖에 안 올랐어요. 미국은 지금 뭐 몇 배가 올랐죠. 뭐 3점 몇 %에서 지금 뭐 14.7%. 그것도 제대로 하면은 20%는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810만 명 중에서 62만 명 빼고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지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조금 오래 잡을 수 있고, 3개월 정도 일을 안 하고 락다운 할 때, 그런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영국의 경우는 한 국내 총 생산의 2%를 그 같은 실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게 되고요. 프랑스가 이제 다음 3개월 동안에 한 210억 달러, 독일은 뭐 원래 단단하고 했으니까 뭐 110억 달러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 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놓고, 리바운드 할 때 무리 없이 다시 그 사람들이 원래 했었던 일에서 능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이죠. 그 사이에 일자리도 지키고 또 집도 뺏기지 않고 집도 지키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생활이 망가지면,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도 망가진다. 직장도 망가지고 국가에도 좋을 일이 없다. 이런 게 지금 그 유럽의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뭐 덴마크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네요. 플레밍 라세니라는 사람도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이상 이렇게 락다운이 지속되면은 모든 곳에서 똑같이 세계는 정말 큰 경기 불황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가 많고, 실제로 문을 여는 게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 페이를 어떻게 하는가? 미국은 지금 계속 뭐 연방준비제도니 뭐니 할 수 있는 모든 기구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나 스페인처럼 가난하고 바이러스도 강타한 그런 나라는 뭐 유럽연합에서 돈 빌리는 거죠. 원래는 지원해 주길 원했지만, 뭐 영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독일도 특히 돈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컨서버티브 하잖아요.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네덜란드도 반대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융자도 하고 적절하게 어떤 부분까지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돈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것도 역시 유럽식인 겁니다. 이산화탄소, 뭐 플라스틱 이런 데에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해서 뭐 재정 거래하는 뭐 이런 것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태리가 지금 유럽연합에 분노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거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비율이 42%래요. 2008년도 말에는 뭐 20 몇 %였었죠. 한 26%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미국은 어떤 경제 전문가는 그 미국식이 경제를 더 빨리 회복시킨다고도 봅니다. 일단 지금 감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감원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평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뭐 제2의 직장을 오히려 찾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뭐 영국이나 독일처럼 그 회사에서 지금 시간 조금 덜 일하게 되면은 그 돈을 연방정부가 채워주고 나중에 다시 그렇게 복귀를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느니 빨리 단념하고 새 길을 찾아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보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엇이 맞는지는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자체는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고 유럽연합이 뭐 한 4억 4천만 명 될까요? 4억 4천만 명 조금 넘을 겁니다. 미국은 지금 국가가 워낙 크니까 한 국가에서 지금 2조 6천억 달러를 이미 경기부양책으로 썼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연방 적자가 올해 3조 8천억 달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유, 달걀, 뭐 이런 거, 달걀은 그래도 시장에 가니까 요즘 많이 나와 있더군요. 왜 그렇게 처음에 모자라고 그리고 농부들은 갖다 버린다고 하던데 고기는 또 어떻게 된 것이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급망과 원래의 그 배분하고 또 그 회사의 집약적인 이런 그 독점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죠. 푸드뱅크에도 지금 사람들이 막 줄을 얼만큼이나 서 있고 하는데 아니 다 버린다는데 마켓에 가면은 계란이 없어요. 뭐 이런 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호텔, 식당, 학교 이런 데에 뭐 우유라든가 뭐 이런 공급이요. 그런 그 치즈라든가 이런 공급의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일반 가정, 슈퍼마켓, 그로서리 스토어로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호텔, 식당,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그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이쪽으로 옮기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 공급망이 물류부터 뭐 가장 쉽게는 우유도 무슨 학교 같은데 이렇게 그 배달을 하는 데에 우리가 집에서 뭐 요만한 컨테이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치즈도 하나씩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급식하는 데나 호텔이나 이런 데는 크게 이렇게 벌크로 나가니까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렇다고 이게 임시인데 그걸 위해서 다시 또 조그맣게 포장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정말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니까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의 우유, 치즈, 계란의 요구는 더 늘어났고 그런 거죠. 집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공급망이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서 채소, 과일 다 밟아서 버리고 도마도 같은 것도 Crash the Grape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나파밸리에서 만든 뭐 그다지 훌륭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 영화 보면 막 이제 뭔가 포도도 밟고 하잖아요. 포도도 밟아버리고 도마도도 밟아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일주일에 10억 달러 채소나 과일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요. 모짜렐라 치즈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피자 수요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렇고요. 고기의 경우는요. 독점적인 그런 회사가 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 회사, 고기 가공 회사가 4군데가 지금 70% 미국에 납품하는 고기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고기를 만들고 뭐 부위를 잘라서 잘 저며내고 또 무슨 뭐 소세지까지 만들고 포장까지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생산성 해서 따닥따닥 정말 그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놨더니 이번에 코비드 19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보니까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기 생산이 안 되고, 이래서 고기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지금 고기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작아졌나요? 숫자가.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데도 그로서리 스토어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만한 것들이 없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 어느 곳에 살고 계시냐에 따라서 리오프닝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똑같은 캘리포니아 주인데도 오렌지 카운티 얘는 사람들이 경제 오픈해라, 이거 리오프닝 해라, 거리두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LA 같은 곳에서는 이거 뭐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지아주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제 피크는 지났다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는데,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젊은이들 막 뉴욕에도 공원에 쫙 햇빛 쏘이게 하러 모이고, 캘리포니아 비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젊은이들 쫙 모이고, 그럼 같은 헌팅턴 비치, 라구나 비치에서도 젊은이들은 뭐야 개빈 뉴섬 이거 안 열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애플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리오프닝을 해서 알래스카, 또 뭐 아이다호, 사우스캐롤라이나, 한국, 호주, 독일 같은 데서 리오프닝 한다고 하고, 사무실도 이제 리오프닝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직원들도 의자를, 저희 회사도 벌써 많이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띄엄띄엄 하고, 또 뭐 천으로 돼 있는 카우치 같은 것은 비닐을 씌우고 플라스틱을 씌우고, 미국말로 할머니들이 아까워서 플라스틱 씌우고 쓰잖아요. 평생을 그 촉감을 즐기시지 못하고 그런 형태로. 그리고 기프트백에는 오래 기프트 장사를 하시는 분들, 기프트 아이템 만드시는 분들은 완전히 세정제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엘리베이터도 그 사람들 이제 키카드 같은 것에 지정되는 층, 저희 회사는 10층이거든요. 그럼 저는 10층하고 로비나 주차장만 누를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하고요. 커피팝 같은 것도 없앨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꾸 손을 들고 만지고 함께 공유하니까 집에서 가지고 와서 먹어라. 도너스 박스도 안 되고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생활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저 아래에 프리웨이가 있거든요. 프리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여러분을 얼만큼 바더하실지가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준비했던 것은요, 뒤로 하고, 내일은 제가 본격적으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세계와 일반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돼 있는가, 다른 뭐 레이티스트 뉴스와 함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이스 커피 먹고 싶어요. 냉커피요. 냉커피 사 먹으러 갈래요. 그 사이에 제가 여기는 저 앞이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됐는데, 저 바로 앞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파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인도의 국화인 파피는 저 너무 좋아해요. 쭈글쭈글해서 파피꽃 나중에 피면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꽂아놓고 방송할게요. 너무 이쁜데 그 파피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연약한 비단과 같은 캘리포니아 파피, 저 파피는 이제 황금 파피잖아요. 캘리포니아 파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고요, 여러분들께 캘리포니아 파피를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파피 보러 가자. 파피꽃 보러 가자. 자, 캘리포니아의 파피고요. 하늘 오늘 구름이 있네요.
구름 좀 보시고요. 아, 오늘 구름이 예쁘네요. 깃털 구름이네요. 깃털 구름, 다시 파피. 이렇게 하면 각도가 맞는 건지 저 사실 잘 몰라요. 자,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죠. 전문가들은. 벌을 쫓아가 볼까요? 그러다 따라오면 어떡할까요?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피하세요.